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영상은 맨땅 헤딩하는 거, 어떤 식으로 맨땅 헤딩을 하고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뭔지,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영상에서 제가 시간이 한 55분, 거의 1시간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영상을 올렸더니 너무 길어요. 제가 봐도 너무 길고, 근데 뭐 하나 뺄 게 없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보려고 했는데, 이것도 빼기도 뭐하고, 저것도 빼기도 뭐하고 해서, 그냥 막 올렸습니다. 뭐,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. 그래도 이렇게 들어보면, 다, 뭐, 없잖아 도움 많이 될 거라고,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,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우리 조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좀 정리를 좀 해라. 그래서 제가 좀 요점 정리를 좀 하려고 오늘은 이렇게 요점을 딱 배열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맞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그 전까지는 제가 그냥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대로 제가 경험했던 걸 기억한 대로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 앞에 얘기를 해야 될 걸 뒤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할 걸 또 앞에 얘기하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좀 없애버리기 위해서,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. 우리 조카가 잘 찝어줬죠. 자, 그러면 이제 맨땅 헤딩은 어떻게 하느냐? 아무것도 안 돼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맨땅 헤딩은 어떻게 하느냐?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제가 요점 정리를 했으니까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 첫 번째로 그 구역을 정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지도상을 통해서, 그걸 통해서 구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것보다는 우선 그걸 정했다 하더라도 지도를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 있잖아요. 지도 같은 거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에 가서 그 구역에, 제가 정해놓은 구역을 굉장히 크게, 굉장히 큰 팔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굉장히 큰, 그런 큰 지도를 구입을 해가지고요. 나름의 이제 구역을 딱 선정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선정된 그 구역의 대표 지번을 일단 발치를 해가지고요. 관할구청에 갑니다. 그쪽에 속해 있는 관할구청에 가서 그 건축가 담당자를 만나서 개발이 가능한지, 여기가 개발이 가능하고 뭐 다른 뭐 결격 사유 같은 게 없는지, 그런 걸 서로 의견을 좀 나누죠. 혹시 저희들이 그전에도 뭐 조사를 하긴 하는데,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서 뭐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이 먼저 시작하고 있다든지, 아니면 다른 뭐 업체에서, 아니면 다른 뭐 추진위가 발의가 돼 있는 건지,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관할구청에 이제 먼저 방문을 하죠. 그래서 먼저 물어보고, 이제 아무런 이제 뭐 결격 사유도 없고 뭐 그런 개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구역은 정해졌습니다. 자, 구역만 정해졌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겠죠. 자, 구역이 정해졌으면 그 구역, 저희들이 정해놓은 그 구역을 이렇게 딱 정했다고 쳤을 때 그 구역 안에 있는 지번들이 있겠죠. 그 지번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발치를 합니다. 하나씩 하나씩 발치를 하면 그게 100개가 되든 뭐 150개가 되든 뭐 한 200개가 되든 뭐 이렇게 되겠죠. 뭐 그렇게 발치를 한 걸 법원 등기소에 가서 이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 이제 발치한 지분을 다 등기소에다가 맡기죠. 근데 그게 한 200개 정도 되면요, 한 일주일 걸려요. 일주일 넘게 걸리는 데도 있고요. 그리고 짜증을 많이 냅니다. 그 등기소 담당자가 본인이 다 해야 되거든요. 굉장히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그냥 가서 등기소 가면은 뭐 지분 한
기, 기껏 해봤자 뭐 한 10개 정도거든요. 근데 저희들은 뭐 한 200개 정도 되니까 짜증을 안 해요. 그리고 이건 또 뭐 제가 경험한 거니까 무조건 현금 결제입니다. 카드도 안 되고. 야, 이게 등기소는 그렇더라고요. 그게 좀, 뭐, 최근에도 제가 해봤으니까 무조건 현금 결제입니다. 하여튼 그렇고요.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일주일 정도 이제 했다고 가정하에, 발급을 받아서, 사무실로 들고 오죠. 뭐,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결정이 됐을 때, 이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관할구청의 의견을 듣고 결정이 됐을 때는 사무실을 먼저 구하긴 합니다. 그, 한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, 등기소에 이제 맡겨놓고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사무실 먼저, 마련해 놓고요.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와서, 그 그러니까 발급된 등기부를 하나씩 다 이렇게, 어, 소유주를 찾죠. 등기부 등본 보는 법도, 그냥 모르는 분들은 잘 몰라요. 뭐, 누가 이게 진짜 이 주인인지. 그러니까는,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,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도 많거든요. 특히나, 뭐, 공유 지분 이렇게 되면요. 공유 지분 뭐, 4명, 5명 이렇게 돼 있다가 또 2명 빠졌다가 또 다른 사람이 2명 들어오고 뭐, 굉장히 복잡합니다, 그럼. 그리고 뭐, 압류 걸려 있는 것도 있고, 뭐, 압류가 풀렸다가 다시 또 압류가 걸렸다가, 뭐 건저당 설정도 처음에 5천만 원 돼 있다가 또 나중에 갚았다가 또 나중에 7천만 원 빌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런 것들을 잘 체크 잘 해야 된다는 거죠. 예,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그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지주들, 소유 지주들을 다 찾아서 명부를 만듭니다. 그러니까 지주 명부를 만드는 거죠. 그게 그 작업을 엑셀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,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, 엑셀만 잘한다고 해서 명부를 만들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지주택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.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, 이 명부만 딱 봤을 때도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다 파악이 돼야 됩니다. 그 파악을 이제 제가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그 명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명부를 일단 작성을 다 하고요.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직원들이 있겠죠.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그 명부를 이제 담당자를 정해주는 거죠. 뭐 한 사람당 뭐 30명, 뭐 많게는 50명 이렇게 정해줍니다. 그럼 그분들에 대한 파악을 이제 이분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, 자, 이걸 하기 이전에 아까 제가 우편 작업 말씀드렸잖아요. 이걸 하기 이전에 먼저 공식적인 우편을 다 전체 구역에다 다 이렇게 보냅니다. 우편을 다 보내는 그 내용이 이제 뭐 내용이 뭐 간단합니다. 그냥 이 구역을 저희들이 뭐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. 뭐 그러니 많은 참조, 뭐 많은 협조, 뭐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. 사무실은 어디이고 뭐 그렇습니다. 뭐 이런 거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뭐 괜히 또한뭐 A4 용지 한 장 정도 뭐 글 크기는 14, 15 뭐 이런 이 정도로 해가지고요. 그렇게 작성을 해서 알리는 거죠. 이제 여기서 개발을 할 거라는 취지를 알리는 거죠. 그걸 먼저 하고요. 그걸 먼저 하고 나서 뭐 하루 만에 다 보지는 않으니까요. 한 3일 동안 기다립니다. 한 3일 동안 기다리다가 3일 후에 이제 우리 그 직원들이 각자 담당을 맡고 있는 그 지주를 찾아서 뭐 30명, 50명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.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걸 한번 그 30명이라고 쳤을 때 그 30명을 다 만나는 것을 원턴이라고 합니다. 원턴.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만나요. 한 번 만나면 안 되겠죠. 그리고 또 두 번 만날 때 투턴, 세 번 만나면 쓰리턴, 뭐 이렇게 저희들끼리 얘기하는데, 최소한 쓰리턴 만날 때까지는 어쨌든 그 사전 작업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
뭐, 4번을 만나든 5번을 만나든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거든요. 그런 분들은 또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이렇게, 나름대로 체크를 해놓고요. 자, 그렇게 했을 때, 사전신고의 그 조건이, 뭐,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, 그 토지 승낙세의 50%거든요. 토지 승낙세 50%가 있어야 됩니다, 지금. 그래야지 사전신고의 조건이 됩니다. 그래서 50%의 토지 승낙서를 받을 때까지 사전 작업을 하는 거죠. 그게 사전 신고를 하기 위한 조건.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다 뭐 잘 된다라는 가정하에 다 된다고 봤을 때, 자, 그러면 사전 신고에 들어가는 서류가 있잖아요. 그 서류들은 뭐 인터넷 쳐보면 다 알지만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뭐 첫 번째로 뭐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고요. 그 사업 계획서 안에는 뭐 건축 개요라든지 뭐 사업 개요 이런 거 다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도시 계획에 대한 그 검토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도로를 어떻게 내고 뭐 주 출입구 그리고 뭐 부출입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주차장은 어디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도시 계획이거든요. 도시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다 이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요. 그리고 그 동 배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동 배치를 하는 설계도, 동을 어떤 식으로 놓을 것인가, 그리고 동은 몇 동이 들어가는가, 뭐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고요. 그러니까는 먼저 설계 쪽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하고 조인이 돼야 됩니다. 먼저 컨택이 돼야 되겠죠. 그 사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. 그래서 그 나름의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러니까 선투입. 그러니까 선투입은 어쨌든 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뭐 돈 한 푼도 안 들고 사업 그걸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뭐 직원들 인건비도 있고 사무실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동 배치 설계도도 필요하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전체의 구역에 대한 그 지분을 전부 다 그 A4 용지에다가 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. 그리고 소유자 성명들, 그 지분 옆에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것만 하면 됩니다. 그것만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같이 제출을 하고요. 거기에다가 구역 지적도,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지적도를 같이 첨부를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승낙서. 이거는 토지 확보의 여부를 밝히기 위한 관할구청에서 볼 때 토지 확보가 어느 정도 됐는가, 그게 주택법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을 맞추었는가, 그걸 보기 위해서 50%가 됐느냐 안 됐느냐 보기 위해서 이제 제출하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아시겠지만 그 지주분의 숫자로 하는 거 아닙니다. 퍼센트를 따질 때는 면적으로 합니다. 면적으로.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8,000평이면 뭐 50%면 4,000평이겠죠. 뭐 4,000평 이상의 토지 승낙서는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 숫자로 뭐 100명이라고 해서 50명만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. 면적으로 한다라는 거.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뭐 요즘은 이런 걸 좀 물어봐요. 어떤 걸 물어보냐면 업무 대행사하고의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, 그리고 신탁사하고는 또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게 이제 물어봐요. 그 관할구청에서 그걸 그런 계약이 되어 있으면 계약서도 같이 첨부하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는 뭐 신탁사 같은 경우는 계약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. 처음에 사진 신고할 때는. 그럴 때는 그 신고 수리 이후 계약을 어떤 신탁사하고 계약을 할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뭐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대표자가 누구냐? 어느 사람이 대표자로 해서 발의를 할 거냐? 이 대표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가칭으로 지금 진행하는 이곳에 추진위원장이 되는 거죠. 일단 우선은 추진위원장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뭐 조합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. 그거는 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조합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가칭 현장에
추진위원장으로 대표 발의를 먼저 합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무서에 가가지고, 그러니까는 뭐 관할 세무서가 있겠죠. 세무서에 가가지고 고유번호증이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돼요. 고유번호증에 보면 비영리 사단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서 관할구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. 그것도.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사전 신고가 되는 거죠. 뭐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뭐 그래도 이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알고 있으면은 좋잖아요. 그죠? 뭐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좋게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.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. 저도 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듣거든요. 뭐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뭐 궁금하기도 하고.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. 뭐 누군가 밝힌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구나 다 아는 건데 흔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뭐 바지 사장 하잖아요. 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어떤 구역은 보면 바지 추진위원장이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전혀 추진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죠.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모든 진행을 뭐 대행사에서 다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.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뭐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겠죠. 예, 좋게 보이지도 않고 또 신뢰도 좀 떨어지고요. 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느 한 구역에서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. 제가 제 이름으로 발의를 했고 또 고유번호증을 따가지고 발급을 받아서 관할구청에다가 신고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사전신고 수리가 돼서 필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뭐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돼 있는 그 사전신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죠. 하여튼 이것저것 뭐 엄청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.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짧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이상 가기 전에 뭐 오늘 여기서 그 영상을 마치고요. 어쨌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것도 좀 별로더라고요.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. 조금 더 뭐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. 뭐 저는 전화 절대 피하지도 않고요. 또 뭐 그렇게 불친절하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전화 주셔도 됩니다. 지금까지 뭐 전화 주신 분들 상당히 꽤 많았습니다. 그거 뭐 괜찮으니까 귀찮지도 않고요. 저는 뭐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.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걸 다뤄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주신 분들 있잖아요. 전화 주신 분들 중에 뭐 간단한 사항은 있지만 간단한 사항도 있거든요. 그런 거는 빼고 좀 그래도 좀 관심이 가는 그런 그 통화 내용 같은 게 있으면 그 통화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분들이 입장에서 볼 때, 그 전화 주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었거든요. 그런 것들도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. 이것도 취지가 참 좋은 취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쨌든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 전화 내용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조카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 많은 노하우들을 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상관은 없냐, 이렇게 뭐 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따라 할 것 같다 뭐 이렇게. 정말로 상관없고요. 많이 좀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.
그래서 좀 현장이 빨리, 진행이 빨리, 어떤 현장이든지 진행이 빨리빨리 돼가지고 빨리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제 바람입니다.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 개발 사업이 조금씩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? 정말로 저는 그게 제 바람입니다.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, 그리고 뭐 어디 현장이든지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했고 제가 직접 지주분들을 만나서 효과를 본 그런 것들, 효과라는 경우가 좋은 효과라는 겁니다.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얼마든지 제 노하우를 다 이렇게 뭐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그런 지주택이 되었으면 하는 게 진짜 제 바람입니다. 어쨌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여전히 코로나 조심하십시오.